안녕하십니까. 개회식 사회를 맡은 서강대학교 류동춘입니다. 예, 지금 뭐 교통이 좋지 않아서 뭐 좀 늦게 도착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일정이 있어서 개회식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학술대의 그 개회사를 이 한상희 건국대학교 명예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상입니다. 어, 오늘 인공지능의 시대에 우리 인문사회 학술의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 내외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인사청 산하에 인문사회 연구원의 설립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자리를 겸하기도 하기에 더욱 그럽니다. 얼핏 우리 문학계 큰 별이셨던 김현 선생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설책은 왜 읽느냐? 그 어머님의 말씀이었죠. 김현 선생님은 거기에 바로 그 쓸모없음 때문이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쓸모없기에 억압이 없고 쓸모없기에 자유롭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자유, 이 쓸모없음을 위해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인공지능은 그 무엇보다도 인간에 가깝게 그렇게 다가서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보다도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고 정보를 처리합니다. 이 아이러니한 세상에서 우리들은 점차 헤라에게 자기 목소리를 빼앗긴 에코가 되어가고 있어 보입니다. 세상은 주어를 상실한 쓸모 있음의 담론만이 그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그 쓸모 없음의 귀한 가치를 말하고자 합니다. 모두의 해방을 말하고 우리들의 자유를 맞이하고자 모인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바로 이 이야기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일 수 있게 만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더욱 가치로울 수 있음은 바로 여기 오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의지와 지혜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권오영 서울대학교 박물관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한국인문사회 총연합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가 진행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한번 보았을 때 예전에는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는 시대 구분론이 힘을 썼었죠. 그 뒤에는 이제 뭐 스마트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는 그런 시대 구분론도 있지만 이미 빛을 잃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AI 이전과 AI 이후로 구분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신명나는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두려운 미래가 바로 코앞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같이 이 AI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두려워하고 이런 인문학자에게는 굉장히 참 이 뭐라 할까요? 미래를 어떻게 제대로 그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문사회 총연합회가 AI 시대의 국가 규범과 인문사회 제도 설계라는 시적절한 주제를 두고 성대한 학술대회를 주최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기대가 되는 그런 발표회입니다. 이런 중요한 행사가 저희 박물관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에 저희 박물관 전 직원들은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침 오늘은 박물관 전시실이 전면 휴관이지만
특별히 11시부터 1시까지는 전시실을 다 개방을 해서 여기 오신 선생님들이 좀 자유롭게 전시를 좀 즐길 수 있게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내일은 물론 이제 개관일이니까 내일은 아무 때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발표회가 인문학,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고 저같이 AI 시대의 도래에 불안해하는 수많은 연구자들에게 현명한 지침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기까지는 공식적인 멘트고요. 저희 박물관이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고 열과 성을 다하기로 결심한 것은 무려 46년 동안 알고 지내는 강창호 대표가 뭐 협박을 딱 해서 어떻게 제가 꼼짝할 수 없게 뭐 열과 성을 다할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박물관장 임기가 이제 정확히 열흘 남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런 또 중요한 행사를 저희가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환영사는 고길곤 한국행정학회 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행정학회 고길곤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서울대 행정대학원에도 있고요. 저한테 그 환영사를 부탁을 회장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우연하게 또 서울대 정보화본부를 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관련한 것도 좀 하고 있으니까 대신에 나가서 좀 환영사를 해라 라고 해서 어제 제가 자료집을 받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까지 좀 읽고 있었는데 그 아까 쓸모없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리고 동일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서로 똑같은 현상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트리거들의 그 아이디어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이런 그 인문학 또 사회과학의 그 위기 이야기들을 많이 저희들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행정학회도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학회 위기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언제든지 제가 그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혁신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 그것은 생존의 본능과 위기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그 혁신들은 그 주변부에서 발생을 했었지 핵심에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핵심은 너무 그 안주하는 사회를 살다 보니까 혁신이 일어나지 못하고, 주변부는 언제나 위기에 직면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을 텐데 저는 가장 관심이 있었던 논의는 그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했던 부분들을, 그 질문을 던졌던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행정학도 비슷한 질문들을 하거든요. 도대체 행정학이 도구의 학문인가? 아니면 행정학이 정말 공공성에 봉사하는 학문인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졌는데 저희는 행정학자의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수 있게 하고, 또 과연 인문학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21세기 AI와 연결해서 많은 성찰을 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그 학회를 세미나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 통찰력들이 여기에 머물지 않고 전 사회에 널리 퍼졌으면 하는 자그마한 소망을 가지고 환영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개회식을 위해서 소중한 두 분께서 축사를 보내주셨는데요. 그 축사를 여기, 예, 참석하시지는 못했지만은 그 글을 보내주셔서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장관 최교진입니다. 오늘 AI 시대의 국가 규범과 인문사회 제도 설계라는 주제로 열리는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의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오병두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회장님, 바쁘신 일정에서도 학술대회 개최에 많은 도움을 주신 공동주최 기관장님 및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AI라는 거대한 기술 혁신의 물결 속에 살고 있습니다. AI는 교육, 노동, 법률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민주주의 원칙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문사회적 가치와 윤리를 바탕으로 한 지식체계의 발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는 상황에서 인문사회 분야가 어떻게 참여하고 기여할지, 그리고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와 교육에 인공지능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오늘의 토론은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학문에서 인문사회 분야는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윤리적 문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 변화의 방향성과 의미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등 미래를 설계하는 지적 기반입니다. 이번 학술 대회를 계기로 인문사회 학문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학술 대회에서 얻은 통찰과 아이디어가 후속 연구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AI 시대 국가의 법과 정책 및 학술 체계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각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하고 계신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결실을 얻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부도 인문사회 학술연구 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9일 교육부 장관 최교진. 다음 축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입니다. 뜻깊은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한상희 건국대학교 명예교수님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와 여러 학술단체 연구자 분들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의 주제들은 AI 시대가 본격화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나 걱정하면서 인문사회 분야에도 심도 있는 학술적 논의가 있기를 기다려온 주제들입니다. 학술대회 프로그램에 적힌 개최 목적과 세부 일정을 읽으며 학술대회의 성과를 응원하고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국가가 구축해야 할 법과 정책과 학술 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하는 개최 목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국가 규범과 제도의 방향뿐만 아니라 학술 연구의 새로운 체계와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사람을 위한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 시대의 인재상을 화두로 삼고 국가교육의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윤리적 판단력과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유의 힘은 AI 시대에 더욱 중시되어야 할 인재들의 핵심 역량입니다. 특히 미래 세대가 AI 활용 역량과 더불어 AI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인문학적 소양과 문화, 예술적 감수성을 균형 있게 갖추도록 하는 일은 국가교육 과정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이 주제와 관련하여 구성한 특별위원회로는 인문사회, AI 시대 교육, 인재 강국, 고등교육,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특별위원회들이 실효적이면서 또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AI 시대 국가규범과 인문사회 제도 설계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도 함께 하면서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학문적 성과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부 장관과 국가교육인문위원회 위원장님의 축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막바로 쉬는 시간 없이 기조 강연을 시작할 텐데요. 두 분을 모시고요. 기조 강연 좌장을 맡으신 국가교육위원회 인문사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인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김명환 교수님을 죄송합니다. 김명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무대 배치가 이러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좌장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명환입니다. 저는 이 학교에서 영문과에서 가르치다가 재작년 2월에 퇴임을 했고요. 지금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발전계획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작년 초부터 그리고 최근에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인문사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6개월간 한시적인 특위입니다. 6개월간 운영하는 특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학술대회가 저로서도 굉장히 큰 관심이 가는 내용이 아닐 수 없고 이렇게 좌장을 맡게 되어 이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과 내일 진행될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되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급속한 AI 발전에 어떻게 인문사회과학이 대응할 것인가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 주관단체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의만큼 오늘 오후에는 주로 법적 쟁점에 대한 발표가 있고 내일은 이제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AI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AI 시대의 어떤 부작용이랄까 문제점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와 AI 시대의 인문사회과학은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로 나뉘어지는데 사실은 그게 또 통일된 하나의 것이기도 하겠죠. 작년 말에 정부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 계획을 발표했고 짧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쳤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도 좀 문제고 AI 발전에 우리가 올인하다 보니 좀 폭주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걱정이 있지만 이건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 계획에 대해서
발표된 의견서, 그러니까 제출된 의견서를 제가 하나만 구해서 읽어볼 수 있었는데 얼마나 많이 제출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카이스트 교수인 전치영 교수와 민변 회장을 하셨던 백승원 변호사 등이 참여한 의견서가 있었는데 그걸 읽어보면 한 40페이지 정도 되는 의견서에 굉장히 많은 우려가 담겨 있었고 오늘도 이 발표 내용이나 토론 내용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압니다. 모쪼록 오늘과 내일의 토론이 잘 진행될 것을 기대하고 믿으면서 기조발제를 듣겠습니다. 기조발제는 현재 인사총회 이사장을 맡고 계신 유행복 선생님과 차기 이사장으로 정해져 계신 그 김정식 선생님의 기조발제를 30분씩 듣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넘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끝나기 5분 전에 저 객석에서 손을 들어서 표시를 드릴 테니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유행복 선생님의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 생태계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수립이 시급하다는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